투자 전문가들의 주식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과 양호한 경제 지표 속에 증시가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혼조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의 호실적으로 급등세가 연출이 됐고 이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면서 갭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다만 11시 구간 북한발 악재가 발생하면서 양지수 모두 다 반락을 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 오늘 장 초에 2,452포인트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2,420선에서 움직임 이어지면서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시금 780포인트 선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오전장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상승으로 방향을 보여줬었는데요.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지수가 함께 눌리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2,7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소화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시장 모두 다 개인만 홀로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1,0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고요. 개인이 지수의 하락을 막아주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낙폭이 조금 깊은 가운데 5일선이 모두 다 이탈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별 이슈로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입니다. FL 리퍼블릭인데요. 개장 직후에 갭상승하면서 출발했고 장대 양봉 시원하게 그려줬습니다.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라는 소식 속에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 시원하게 들어 올리면서 121선까지도 뚫어낸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도 역시나 챗 GPT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AI 관련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브리즈텍과 딥노이드도 역시나 오늘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이 연출됐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상한가가 조금은 풀린 모습입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정말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올해 들어서 600%가 넘는 주가의 상승력이 나타났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 그 가운데 다중구조의 인쇄 회로기판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두 자릿대 강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테마성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종목 선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주식 빅리그를 통해서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 주식와이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리그 핫 이슈부터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 두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과기정통부가 메타버스 시대를 선도할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메타버스 랩 지원 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버스 랩은 석 박사 과정생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기반 기술을 활용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을 상호 연결하는 서비스와 콘텐츠를 개발하는 연구실인데요. 정부의 지원 속에 메타버스 관련주들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산업의 확장성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메타버스에 관련된 인재를 양성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도 메타버스 관련주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좀 시장에서 반응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다시금 지난해의 반등을 또 시현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저야 뭐 언제나 도로메타장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메타버스 영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메타버스 랩에 투자되는 이제 양성 자금이 한 167억으로 책정이 됐는데 정부가 올해 메타버스 산업진흥에 이제 투자하는 자금은 2,233억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디지털 휴먼 홀로그램 같은 실감 콘텐츠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하는데 615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의료, 교육, 국방, 산업단지 디바이스 이런 일상 경제에 관련된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68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플랫폼이나 컨텐츠를 만드는데 1,300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메타버스 랩을 통해 가지고 인재 양성하는데 167억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그만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이 M&A 한데 한 400억 정도 들어가는 자금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돈 구성이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은 있어요. 사실 이제 메타버스 섹터 자체에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인재 양성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플랫폼을 만드는 거는 기업들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지금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들이 대규모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어떤 거를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여러분들도 많이 시켜 먹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쿠팡이츠도 시켜 드시는 분도 있을 테고 뭐 배민을 시켜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외에 이런 것들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만드는 음식 배달 플랫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쓰잖아요. 그럼 결국은 예산 낭비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하는 일들은 거기에 맡겨두고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들은 인재 양성 쪽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들어가는 167억 정도는 그 석박사 과정에 있는 그 대학들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장학금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금이 2천억이 넘게 2,300억 정도 투자가 된다고 한다면은 장학 사업 쪽에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나중에 대해서 플랫폼 만든다고 막상 정부에서 만들어놨는데 카카오 그냥 우리는 카카오 쓰고 라인 쓰고 이러면서 뭐 그냥 예산 낭비가 되고 또 그 예산은 누군가 가져가는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투자하고 정부에서 관심이 많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민간 사업체에서 할 것과 정부에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구별을 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 중에서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가장 최소의 인구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0.7배 정도로 거의 뭐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대가 된다는 이제 뉴스도 전해지고 있고 한데 실제로 인구 성장을 늘리기 위해서 예산이 백조 단위로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돈이 어디 가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계속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예 자금을 지원하는 게 맞지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이런 정책을 만드는 것들이 과연 유효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2,300억 정도 자금을 지원할 거면은 장업 사업에 조금 더 투자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려보도록 하고 그러나 정부 자금 지원을 제외하고더라도 사업 자체는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세계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말로 뇌파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말 가상 공간에서 몸을 움직일 정도의 사업이 돼야지 이게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성장성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건 지금처럼 뭐 이렇게 머리에 둘러쓰고 이 정도로는 아직까지 성장 초기에 있는 사업 정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잘 분배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정부가 예산을 잘 분배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성은 뭐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주식 와이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초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 잘 주셨는데 사실 지금의 이제 메타버스 이미지가 어떠냐면은 게임이랑 뭐가 달라? 이런 생각이 아직까지도 드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뭐 SNS 중에서 메타버스 SNS 본디가 또 흥행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과거에 우리는 싸이월드 세대에서 2D 이미지로 그런 이제 싸이월드 미니미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본디라는 새로운 뭔가 메타버스에서 진행하는 SNS 이런 게 사실 그렇게 또 크게 새로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메타버스가 더 나아가야 되는 지향점 자체가 이영재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3D 영역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이제 가상현실에서 정말 사람들을 만나고 몸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게 행해져야지 진정한 메타버스 세상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메타버스는 약간 신생 그런 테마 섹터로 2021년도경에 좀 큰 폭으로 상승세가 나오긴 했었고 2022년도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메타버스 이야기가 쏙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지금은 이제 AI 관련 종목들이 강한데 과거 이렇게 2021년도
메타버스 종목들이 올라갔을 때 움직임이 사실 지금 같은 약간 그 돌풍과 좀 비슷한 움직임이 있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이 메타버스 관련 이슈들이 또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또 요즘에 종목들 움직임들 보면은 삼성 쪽에서 이제 뭘 했다라고 해서 그걸 좀 낙수 효과 수혜를 받는 그런 섹터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레인보우 쪽에 이제 투자한다 해서 로봇 종목들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굉장히 강세 흐름 나오기도 했었고 또 최근에는 그 AI 차량용 반도체 쪽에 삼성이 이제 투자도 하고 생산도 해나간다 하니까 또 차량용 반도체 종목군도 움직임 나오고 거기다가 또 이 메타버스 쪽에서는 삼전 쪽에서 이제 퀄컴이랑 이제 구글과 함께 차세대 XR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이제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서 삼성도 역시나 지금 계속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이제 산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삼성 쪽에서도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갖는 거긴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주식 시장에서의 메타버스 종목군들은 과거만큼의 큰 시세를 내기에는 아직까지 좀 수급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메타버스가 재작년만큼 돌아갈 정도의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 가운데서도 종목 선별을 잘 한다면 수익으로 귀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그렇다면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눈여겨보고 계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인 종목이 자이언트 스텝이죠. 자이언트 스텝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광고 VFX나 영상 VFX, 버추얼 이제 비주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기술들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메타버스 시즌 이제 한참 2021년에 올라올 때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입니다. 10,000원대에서 80,000원대까지 거의 뭐 8배, 9배 가까이 올라갔던 종목인데 그 가격대를 다 반납을 하고 현재는 20,000원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장기 하락 후에 그래도 차트 한번 보시면은 바닥권을 좀 형성하고 있는 구간인 건 맞습니다. 지금 당장 시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저는 이제 메타버스 섹터를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부터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상현실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가상현실 공간과 지금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지금 기업들이 하고 있는 가상현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정말 뇌파까지 이용해서 가상 공간을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 제페토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메타버스 플랫폼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옛날에 아까 이제 우리 주식 와이프님께서 말씀하셨던 싸이월드라든지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저희 때는 채팅 많이 했거든요. 그때 이제 유명한 채팅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스카이러브, 세이클럽, 러브헌트 3대장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그 뒤에 제 밑에 세대가 이제 버디버디 하는 세대들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러브헌트를 가면은 아바타 채팅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바타들이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채팅을 하는 그게 있었는데 그 시대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 20몇 년 전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부터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력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바닥권을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자이언트 스텝 지금 정도는 손을 좀 대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 맥스트라는 종목입니다. AR 쪽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AI 기반으로 해서 제조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2021년에 강한 시세를 준 다음에 화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 다 지금 메타버스 종목들 이런 식이거든요. 시세가 다 빠지고 바닥권에서 그래도 조금씩 들어 올려주고 최근에 보면은 거래량도 좀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접근하신다면 사실 부담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슈를 좀 기대해보면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은 사실은 여러분들 메타버스 하면은 LG이노텍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LG이노텍 하면 뭐 애플 쪽, 아이폰 이걸 생각하시는데 현재 기반으로 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카메라에 의존을 합니다. 몸의 움직임을 센싱을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화면을 나타내주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카메라 모드를 주로 하고 있는 LG이노텍 역시 메타버스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이언트 스텝이나 맥스트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감이 있다고 친다면은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제가 생각하는 최종의 메타버스 세계로 가기 전에 그 과도기에 있는 카메라 모드를 이용한 센싱들을 만드는 데에 충분히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LG이노텍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폰으로도 엮일 수 있고 이번에 아이폰 15로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양수 겸장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LG이노텍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이슈와 함께 관련 특징주들 3가지 종목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영재 전문가님 그리고 주식와이프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영재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고수 2글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으로 입장을 하는 방법인데요. 나는 문자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주식와이프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마찬가지로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QR코드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최근 국내와 해외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금성 출산 장려 정책이 속속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국내 육아 관련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약 60년 만에 인구 감소를 겪은 중국에서 다자녀 출산 양육 관련 보조금 지원책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엔젤주, 단순한 테마성 움직임일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비대면 소아 진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또 저출산,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 주식와이프님 요즘에 사실 잊을만 하면 저출산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하루 이틀 올랐다가 단순 테마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시나요? 일단 테마성 이슈긴 한데 사실 네.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지금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이 점은 우리가 좀 국민성을 갖고서 좀 더 진지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쌤이 이제 필명은 주식 와이프지만 아직까지는 그 결혼 정년기에 지금 해당하는 여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인들과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하고요. 제가 본가에 가면은 그렇게 이제 부모님이랑 싸워요. 빨리 시집 좀 가라고. 근데 저는 정말 애국을 하고 싶은데 이게 진짜 이제 자의에 의한 이제 독신인지 타의에 의한 강제 비혼인지 저도 이제 알 수가 없을 지경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좀 대두가 되고 있어서 사실 아이 하나 이제 낳아서 키우는 게 이제 보통 예산 일이 아니잖아요. 혹시 이영재 전문가님 혹시 유부이신가요? 물론 뭐 외모로는 벌써 뭐 아들이 네. 한 중학교 돼 보이지만은 아직도 유부가 아닙니다. 네. 의외의 답변이어서 깜짝 놀랐는데 말문을 잊지 못하고 계시는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유부라고 질문하려고 준비해놓은 것 같은데 멘트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요새 그 아이들 키우는데 네.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주쌤도 그 저출산 관련된 시사 프로그램을 봤는데 아니 그 나라에서 정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현금성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초등학생 전까지 한 2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턱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초등학생 정도 이제 자녀 자란 이제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이들 이제 2명 교육비로 나가는 돈만 하더라도 막 수백만 원씩 나간다고 해서 예전에는 대학교 입학해야지 그때부터 이제 목돈이 나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새는 초등학생 입학하자마자 그렇게 교육비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결혼 안 한 이제 미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2020년 코로나 겪으면서 부동산 집값 막 폭등하는 거 목격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제 월급으로 집도 살기 힘드니까 아니 둥지가 있어야지 이제 새끼를 낳는데 둥지도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냐. 수도권에 사는 미혼 남녀들이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OECD 국가 가운데 합계 출산율을 지금 현재 꼴찌를 기록해 나가고 있다고 하고요. 사실 이런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닌 게 지금 중국 쪽도 처음으로 그것도 1961년
대기근이 강타한 그 이후로 처음으로 출산율이 지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다자녀를 둔 이제 가구의 현금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게 이제 정책적으로 현금을 준다고 해서 이 아이를 낳는 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이제 의문이 듭니다. 사실 사회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돈을 준다고 해도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애 안 낳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는 우리 저보다 더 윗세대,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냥 성인이 돼서 남자를 만나거나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이런 게 약간 순서대로였다면은 지금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지금 너무나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 예전에 어른들이 걸어온 그런 길을 밟아야 할까라는 그런 이제 의문점도 요즘에 MZ 세대들 사이에서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이에 대한 좀 대안을 선진국 쪽에서 좀 바라보고 싶은데 선진국 쪽에서는 이미 지금 비혼 출산이라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결혼을 하지 않은 커플이라든지 사실혼 관계에서 또 아이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을 사회적으로 존중을 해주는 거고 그런 이제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 정책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연예인 중에서 사유리 씨 있죠. 일본인 배우. 그 사유리 씨 같은 경우도 비혼 출산을 하셨거든요. 정자 공여 시술 받아서 그 출산을 혼자 하셨었는데 사실 주쌤도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이제 고위험군으로 이제 출산이 그렇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거 냉동난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는 아이는 키우고 싶은데 근데 주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있었고 저는 아이까지 낳았다는 그 사실에 굉장히 이제 리스펙트를 해주고 싶은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 정자 공여 시술이 아직까지 허용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리스펙트하기 때문에 잘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아기 100명 중 62명 가까이가 결혼하지 않은 엄마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다 자립심 있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나라에도 사회적으로 인식의 변화가 좀 있어야지만 그 아이를 좀 출산을 하거나 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고요. 차별 없는 지원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 결국에는 사회적 인식이 모두 다 전환이 되어야지만 이 저출산 문제를 좀 타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주쌤은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저출산 관련된 논의들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은 계속 주식시장에서 하나의 테마로서 계속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문제로 조금 진지하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싱글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소주부터 네. 한 잔 주세요. 여기 옆에서 주식 와이프님 2주 동안 네. 본 것 중에서 가장 정말 진솔하게 소주를 부르는 말투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여러 가지 많이 와닿는데 제 동생이 이제 저는 이제 애가 없지만은 제 동생이 이제 애가 둘이 있거든요. 한 명은 이제 이번에 고등학교 들어가고 한 명은 이제 몇 살이죠?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의외로 지원을 많이 해준다 그러는데 생각보다 지원이 많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실제 정부 정책하고 이 실제에서 들어오는 괴리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금들이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금성 지원을 하지만 의외로 그게 허들도 높고 해가지고 의외로 지원을 잘 못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출산 대책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일단은 그 유치원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문을 닫는 상황인데 좀 믿기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조금 신뢰하기 좀 힘들고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니까. 근데 국공립은 반대로 웨이팅이 길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런 인프라들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100조가 넘는 자금이 들어가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이제 저출산 문제가 사실 국내에서 가장 큰 문제인데 요즘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OECD 중에 최저의 출산율입니다 하는데 정작 정부나 여당 야당에서 관심 없어요. 지금 관심 있는 것들은 누가 범인인가 이런 거 지금 관심 있고 누가 진짜 핵관인가 이런 것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솔직히 큰일 난 것 같아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되고 또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은
그 뭐라 그럴까요? 장자 우선,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애를 낳으면은 딸을 낳고 싶어요. 아들 놈보 자식 필요 없거든요. 제가 아들이지만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회 문화도 좀 많이 바뀌어 있는 측면들, 제사를 이어받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이제 중요성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즐거움들과 또 행복을 기반할 수 있는 국가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정부 여당에서 그리고 야당에서 그걸 관심을 좀 갖고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진심을 다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덧 25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 그럼 관련 종목들도 어떤 게 있을지 주식 와이프님께서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어차피 단기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빠르게 제가 브리핑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아가방 컴퍼니 먼저 봐드리고 싶은데요. 영유아 쪽이 지금 저출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영유아 제품 매출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요즘에는 아이가 귀한 시대이다 보니까요. 베리 임포턴트 베이비 족이라고 해서 조카가 있거나 주변에 뭐 자녀, 손주 있으면은 다 해주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고가의 그런 상품들도 그냥 정말 기꺼이 돈을 주고서 구매를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해서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매출 실적이 코로나 이후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주가 흐름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저출산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실적과는 사실 관계없이 이런 관련 출산 정책 이슈가 나올 때마다 부각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기도 하고요. 또 특히나 대선 다가오거나 지방 그런 선거 다가오고 이럴 때 정책적으로 이런 공약들 많이 걸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021년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낙폭을 현재 그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저점은 계속 올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출산 테마들이 결국에는 또 정책 이슈 나올 때마다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고 지금 또 다시 바닥 그려주면서 또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계속 상방으로는 매물대가 많이 열려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출산 관련 이슈들은 하나의 테마로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좀 짧게 계속 치고 나오는 쪽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군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걸어두시면서 그렇게 이제 매도 타이밍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저출산 이슈와 또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바링허우, 주링허우 세대 사이에서 한국의 이런 영유아 제품들이 워낙 품질이 좋다 보니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제로투세븐 쪽에서는 영유아 화장품 브랜드 궁중비책이라는 걸 내는데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이런 영유아 상품들 인기 끌고 있는 종목이라서 중국에서도 이렇게 저출산 정책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이슈 들어올 때마다 움직임을 잘 보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이슈 나오면서 갭상 상승에서 출발하는 모습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오늘 갭은 다 메워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이후에 횡보세 그리다가 다시 한 번 더 또 상승세 나올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구간에서는 지금 단기 매물 9,500원대 부근에서 소화해줬거든요. 근데 역시나 제로투세븐도 상방으로 11,000원대까지 열려있는 매물대 흐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로투세븐도 관심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영유아 콘텐츠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교육 관련주이기도 한 캐리소프트 종목을 봐드리고 싶은데 캐리소프트 과거에 상승률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사실 이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그런 이제 콘텐츠도 만들기도 하지만 메타버스 사업에도 현재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파크라고 해서 이 메타버스 게임 내에서 아이들이 레이싱, 교육, 사업, 건설 이런 거 등등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지금 계속 구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약간 로블록스 이런 느낌 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 아무튼 메타버스 이슈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영유아 관련 종목들 사이에서 움직임 나올 때 상승세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나 메타버스 관점으로도 이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만 이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자본 잠식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매출 실적이 어느 정도 탄탄한 상태에서 사업을 벌려 나가야 되는데 사업은 굉장히 지금 문어발로 많이 벌여놓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실적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3월달 장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 잘못 이제 공략을 하시면 관리 종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거나 감사 보고서 이제 한정 판정 받게 되면 갑자기 거래 정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제 보수적인 관점으로 혹시 지금 매매하고 계신 분들 있다 하시면은 단기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영유아 출산 정책까지 해서 오늘 두 가지 이슈 나눠드렸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본격적인 수익률 게임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세 가지의 출전 후보 종목을 선별해 드리고요. 이 가운데 출전 종목 한 종목을 선정하는 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저희가 리그 쟁탈전 종목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전문가님들과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주식 와이프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켜서 스캔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리그 쟁탈전 저희 후술전 후보 종목들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영재 전문가의 후보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레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이제 입을 벌리고 선생님이 이제 다 이렇게 거울 대가지고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치아를 영상 장비로 직접 찍어가지고 안을 확인하고 잇몸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하고 있어서 그 사업들이 조금 더 첨단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중국 공장을 확보하면서 완공을 하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이미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의 매출이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300%가 넘는 영업이익 상승을 가져오면서 378%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발표 이후에 주가가 단기 급등을 했던 모습도 보였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는 회사였는데 중국 공장 완공 이후 영업이익이 급증을 하면서 이때가 영업이익 발표 날입니다. 급등을 했다가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전에 소위 말하는 고점, 정고점 인근 매물대를 한번 돌파했다가 그 매물대에서 다시 한번 눌림목을 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접근하시면은 부담 없이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레이라는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재 전문가의 레이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종목 한미 반도체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K 반도체 칩스 수혜를 또 볼 수 있기도 하고 또 최근에 AI 관련 섹터가 아직까지 흐름을 이어가기 때문에 관련 이슈를 받고 있는 그런 이제 반도체 종목을 꼽아 와봤는데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반도체 후공정 이제 필수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경기 침체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선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AI 반도체 섹터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챗 GPT가 굉장히 지금 붐을 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챗 GPT가 돌아가려면 슈퍼컴퓨터가 필요한데 이 슈퍼컴퓨터에 필요한 그래픽 처리 장치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광대역폭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때 한미 반도체가 이와 관련된 장비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 들어오면서 최근에 상승세가 나온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주가 흐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지금까지 상승세 나오다가 눌림목 이후에 지금 반등이 나와줄까 하는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눌림목에서 종목을 공략하는 이유는 짧게 대응하기 위해서 내지는 좀 더 낮은 저가의 매수를 하기 위해서인데 제가 봤을 때 현재 구간이 21선 구간을 좀 기점으로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구간을 잡게 된다면 지금 흔들리는 장세에서도 변동성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이 가능한 또 구간을 주고 있어서 한미 반도체를 좀 선정을 해봤고요. 또 지금 한미 반도체가 상방으로 주가가 어디까지 올려 있냐면 과거에 쌍봉 맞고서 지금 밀렸다가 주가가
주가가 다시 추세 전환하면서 20월선을 지금 돌파해주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쌍봉 구간까지, 그러니까 쓰리봉 구간을 향해서 올라오게 되겠는데 이 쓰리봉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은 주가가 결국에는 2만 원 선 정도까지도 상단 매물대가 열려 있어서 일단은 한미 반도체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이와 한미 반도체 선정해 주셨고요. 이영재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 종목 삼보모터스도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삼보모터스는 기본적으로 자동 변속기를 구성하는 부품이나 자동차 파이프를 제조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에 대한 물량들, 부품들을 수주하기도 하지만 작년 말에 현대모비스와 전기차 관련된 부품들 수주 공시도 떴었습니다. 수주 규모는 약 1,454조 정도, 한 해 매출, 작년 매출의 14% 정도 되는 매출에 대한 수주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부품 자체가 이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사용되지 않는 순수 전기차에 대한 핵심 부품을 대량 수주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수주한 부품 자체가 전기차 전용이고 하이브리드에 사용되는 부품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는 이 종목이 내연기관 부품, 그냥 자동차 부품주라고 하기보다는 전기차와 엮여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특히 저는 계속 전기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기차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것 같지만 지금처럼 이 배터리 쭉 충전해서 꼽는 게 제가 생각하는 전기차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기차는 전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첫째는 요즘은 이제 지금 태양열 같은 경우가 우리가 판넬을 가지고 태양열을 응집해가지고 그걸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지만 이미 2세대 태양열 집정판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플림처럼 돼 있어서 자동차에 직접 투명 코팅을 해가지고 직접 자동차에서도 태양광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교체할 수 있는 기술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 정도로 전기차에 대한 발전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 숨겨져 있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전기차 부품주로 엮일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 숨겨져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 삼보모터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작년에 한번 급등을 한번 준 다음에 눌림목을 주고서 지금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 하단은 잡아주고 있는 상태고 현재 위에 상방으로 봤을 때 6,500원까지는 열려있는 구간인데 현재 5,500원이기 때문에 6,500원만 잡아도 먹을 것들이 좀 있는 자리입니다. 실적도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전기차 중에서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 선발대로 먼저 갔던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손을 대기 부담스러운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전기차가 2차전지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기차 특유의 부품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측면들을 생각해봤을 때 부품 관련주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측면에서 삼보모터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주식 와이프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KC 들고 오셨네요. 네, 저는 이제 테슬라에다가 부품 공급하고 있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KC. 사실 이 종목은 주쌤이 기존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 한번 도와드렸었던 종목인데 원래 그 아는 맛이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종목들을 공략을 할 때 아는 종목 위주로만 공략하기 때문에 승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르면은 주쌤은 공략하지 않습니다. 자, K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I 쪽 이제 이슈까지 붙어주고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전력 소모량을 줄인 채 반도체 기술이 AI 시대의 지금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KC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로부터 차체 저전력 금속 산화물 반도체 전기 트랜지스터가 적용된 터치스크린을 승인을 받는 등 이 전력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AI 쪽 종목들 반도체 쪽 찾아보니까 초저전력, 전력 반도체 이런 쪽이 계속 키워드가 붙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이슈 한번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고 KC 주가 흐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도 이후로 고점 이후로 지금 낙폭 구간 그려주다가 최근에 관련 이슈 들어와주면서 추세 전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쌤이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미 주쌤은 이제 고점까지 수익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나왔었는데 지금 구간에서 또 다시 이제 눌리는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좀 흔들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눌릴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일단은 관심은 좀 가져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눌림목 이후에 반등 구간 노려보면 어떨까 싶어서 일단은 KC 두 번째 종목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두 종목씩 들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세 번째 관심 종목은 SK스퀘어입니다.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이 회사는 SK텔레콤으로부터 인적 분할된 회사입니다. 투자 전문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작년 2021년 11월에 출범한 회사입니다. 2021년 11월이기 때문에 1년 이미 상장한 지 1년이 한참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뭐 보호예수 물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다 풀린 상황이고 처음에 출범했을 때는 단기 차입금이 724억까지 있었던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차입금이 현재 시점 0까지 내려왔습니다. 현금흐름이 워낙에 양호했기 때문인데요. 투자 전문 회사니까 주 수입원은 배당을 가지고 수입을 얻고 있는 회사입니다. 올해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영업이익 5,163억을 기록을 했는데 이 중에서 하이닉스에서 배당받은 게 3,564억, 크래프톤에서 1,824억 등 배당 수익을 크게 얻고 있는 회사다. 거기다 차익도 없다라는 것들, 단기 차익금이 없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투자 포인트 잡아볼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상장한 이후에 꾸준하게 빠졌습니다. 상장했을 때 85,000원까지 갔다가 정말 쉬지 않고 내려왔다가 지금 31,000원대까지 갔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잡고 천천히 위로 올라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실적 보고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다. 현재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위에 있는 상반 매물대까지만 봐도 55,000원까지는 일단은 열려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 측면만 보셔도 먹을 게 있는 구간이고 실적도 양호하고 또 만약에 지난번에 한번 상장하려다가 말았던 그 SK 실더스나 이런 회사들이 만약에 상장 이슈까지 같이 겹치게 된다면은 호재로 작용될 여지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SK스퀘어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에 대응하는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레이저셀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이긴 한데요. 기술 특례 상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기업의 지금 재무적인 측면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쌤이 계속 3월달 다가오기 때문에 재무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기술 특례 상장의 경우 5년 정도까지 유예 기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성장성을 좀 눈여겨보면서 공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AI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AI 반도체 시장이 69조 원대까지 이제 급성장할 거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요, 약 100조 원대까지도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관련 시장 자체가 계속 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역시도 관련 흐름들, 업황에 대한 흐름들 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 또 밈이 붙어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면 레이저 광학 기술을 개발 보유한 기업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유한 기술력,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레이저셀 주가 움직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상장 이후로 주가가 빠진 이후에 지금 횡보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2월 달부터 들어와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AI 관련 종목들 각광받으면서 이런 AI 반도체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부각이 되면서 레이저셀 역시도 주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미 반도체랑 이제 또 비슷한 이슈이기도 하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 상승세 나오다가 21선 구간대 위에서 주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레이저셀 역시도 지금 현재 21선 위에 주가가 안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장했을 때 최고가 23,000원대까지 찍어준 이력이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10,000원대까지 아직 회복이 다 채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가 저평가된 이제 구간으로 보고 이 종목 세 번째 종목으로 공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이저셀까지 해서 총 3가지씩의 출전 후보 종목들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이 종목들 가운데 출전 종목 선정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후보 종목들 중에서 출전 종목을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출전 종목부터 들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을 선별하셨을까요? 레이라는 종목을 출전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최대 실적을 계속 연중으로 돌파하고 있다는 게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오스테 임플란트를 비롯해서 임플란트 제품들도 사실 중국에 많이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현재 구간 2,590
950원인데 25,950원인데 현재 한 26,000원 이하면 충분히 담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파했던 자리가 지금은 지지 구간이 된다. 목표가는 짧게 잡아도 한 32,000원대 전고점 인근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목표가 32,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고 밑에 하방에 장기 입회선이 깨지면 안 되겠죠. 23,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전 종목 레이를 선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32,000원, 손절가 23,000원으로 가격 밴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주식와이프의 출전 종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지금 채팅창에 레이저셀 출전하라고 계속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럴 때 청개구리 심보 발동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오늘 틀렸습니다. 오늘은 KC 출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 최근에 그 흐름 거래량 들어와줬기 때문에 주쌤이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지금 반등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1선 사실 구간까지는 1차 분할 매수 범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수가 지금 2,550원인데 2,400원대까지는 좀 분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단기 리스크 관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2,300원 손절가 잡아드렸는데 2,300원에서 2,250원 이 구간을 단기 손절 구간으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N차 파동 나오면은 이전 직전 고점 구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 높거든요. 그래서 직전 고점 올라오는 거 보면서 목표가 상향 도와드릴 예정이라서 2,800원 이렇게 목표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응하는 종목은 KEC고요. 목표가 2,800원, 손절가 2,3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두 종목의 수익률을 어디까지 갈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다양한 이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2시에만 만나뵐 수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아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과 장중에도 함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오늘도 소개해 주시죠. 예, 옆에 밑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되고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면 되고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로 고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특히 저희가 신청을 통해서 제가 이제 옛날 고수 관심 종목 할 때 여러분께 드렸던 고수에피 3일 이용권을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을 통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하시는 분들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통해서 장 전에 미리 오늘 관심을 둘 종목들 미리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문자로 노란톡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식와이프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들어볼까요? 네, 지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쌤이 지금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또 제가 무료 방송 하러 넘어가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또 장 떨어지고 있어서 종목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고민들 주쌤이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톡방에 넘어오시면 관련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거 유료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주쌤 톡방 지금 100% 무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쌤이 관련 자료들도 중간중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주쌤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자료 올려드리고 그랬었는데요. 주쌤과 같이 함께 하실 분들 넘어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바로 아래에 이렇게 QR코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너무 빨리 넘어가는 것 같아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주쌤이 이렇게 캡처하시라고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네, 캡처하셨으면은 자 바로 넘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하고서 보내주시면 또 관련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주쌤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짓 캡처 잘 하셨을까요? 네,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지금 제 아래에 있네요, QR코드가.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면은 저희가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쪽인가요? 아, 반대쪽이네요. 네, 여기에다가 지금 카메라 켜신 다음에 대시기만 하셔도 입장 가능하세요. 그 부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링크로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 방향성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하기에 너무나도 힘든 시장이다 보니까요. 주식와이프 전문가님 그리고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짜 주식 전문가들의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오늘도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언제나 오후 2시에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생방송으로 찾아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장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도 오후 2시에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이데일리 TV와 함께 마감장까지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